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또 정말 귀한 분이시죠. 예,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님, 중구 성동구에서 또 정말 고군분투 중이시죠. 예, 직접 모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혹시 오늘 그 알림 받고 오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 알림이 갔다 안 갔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지금 이 방송을 또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되게 또 유익한 방송이 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 박성준 후보님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KBS 그 JTBC 아나운서로 24년이었나요? 24년 네, 96년에 입사해서요. 와. 2020년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제 친동생이 96년생이거든요. 그럼 거의 그래요? 엄청나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아나운서로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그 새날 방송 나가신 예, 것도 예,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편하게 네, 좀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또 이따가 유튜브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네. 유튜브 채널도 그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요즘 유튜브가 이게 알림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가가지고 참 되게 아쉽긴 한데, 아무튼 지금 오신 분들, 네, 다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건 반장 얘기 또 나옵니다. 사건 반장 한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긴 한데, 그 일단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지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오늘이 이제 11일째인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3월 2일 날 전략공천 받아서 중구 성동을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인지도,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과 제가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인도 측면에서 매우 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았었는데 네. 한 달 지나고 나서 좀 봤을 때 좀 인지도를 좀 회복하고 그래도 분위기가 네, 박성준 씨도 사건 반장 했던 분 아니냐, 네. 또 아나운서 오랫동안 했던 분 아니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음. 점점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1일 남은 시점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제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다 사건 반장에 대해서 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사건 반장 저도 뭐 새날 방송을 좀 듣긴 했지만 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건 반장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요. 먼저 네. 가장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앵커가 네.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방송 형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포맷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박성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네. 앵커로서 어떻게 부각시킬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이미지가 있고 말도 있지만 모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넌 버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짓 네. 몸짓. 근데 이제 제가 앵커로서 처음 도입 부분에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의미는 우리 방송을 충분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모션을 한 게. 네네네. 이걸 좀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정치 현장에서 네. 저와 박성준이 유권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다시 이제 해서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파트나 네.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은 당시 방송 앵커 할 때요. 예. 그 지역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박성준 씨를 딱 보고 저를 보고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잠깐만요.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 반장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앵커로서 박성준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네. 그래도 한몫했다 이렇게 될 어.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가 그렇고 네.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방송이 네.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팩트 전달만 했거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사건을 전달했다고 하면은 이 사건 반장은 전체적인 내용 하나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평론가들이 한 5명 정도 나와서 네. 어떤 분은 경찰 출신,
어떤 분은 또 변호사 출신, 네. 어떤 분은 이제 시사평론가, 심리분석가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건 하나를 놓고 네.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왜 이런 원인이 나타났는지, 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재밌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이 포맷 차원에서 이 형식이 예. 기존의 방송 뉴스와는 확실히 다른 포맷이다 보니까 네네. 사건 반장을 이제 모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지상파에서도 생기고 네네. 또 종편사에서 다 생겨서 사건 반장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은 네네. 새로운 방송에 획기적인 획을 그었다. 아.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예. 되게 인상 깊게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예. 확실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새날 들으면서도 그 멘트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언론인은 예.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요런 말씀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이야기를 그렇죠. 통해서 이게 예. 좀 차이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제가 방송 24년 했지만 네. 제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남의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전달해주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공, 삶의 주인공들을 방송 앵커가 그분들의 얘기를 예.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방송은 2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차 생산품을 가지고 네. 가공해서 요리를 잘해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네. 형식이었다고 하면 정치는 직접 삶의 현장을 가고 네.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방송과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 시민들에게 확실한 정책 실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차이가 가장 크죠. 방송이나 언론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책임은 지지는 않는데 아. 정치인은 바로 민주주의 특히 네. 이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죠. 4년 뒤에 또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예. 또 선거에 임하게 되지만 만약에 예. 당선이 된다고 하면 4년 뒤에는 유권자, 시민, 주민 여러분께서 네. 또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방송 언론과 정치는 매우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 목소리가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약간 이렇게 가볍고 약간 톡톡 튀는 목소리인데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뭔가 그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중저음해 보이시면서도 되게 신뢰가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 손석희 사장님도 실제로 그 목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시다고 많은 분들이 또 되게 그 극찬을 했었는데 저번에 새날에서도 그 푸나님께서도 이렇게 박상준 후보님 그 민주당이 진짜 대변인 거의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찬하시면서 정말 이 신뢰가 가는 목소리 이게 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좀 그런 목소리 그런 말씀 엄청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 목소리도 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제가 이제 쭉 방송을 하니까 네. 좀 점진적인 발전?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네. 또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네. 또 생각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화를 하고 또 그런 연습들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좀 개발이 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황희도 회장님도 네네. 오랫동안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자기 목소리 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얘기할 때 네.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을 때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방송 전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전달할 때가 있고 네네. 자기의 목소리 톤을 찾아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방송이 좀 수준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저도 제가 만약에 한 25년간 방송을 하면 이제 후보님 같은 목소리가 될까요?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네. 중후한 목소리도 나오고 더 잘할 수 있죠. 지금 워낙 또 잘하고 예전에 이제 방송과 오늘날의 방송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이렇게 등장하고 종편사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이제 지상파는 정해진 그 시나리오라든가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딱 그 어떻게 보면 틀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9시 뉴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뉴스 패턴들은 매우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특징이 있어요. 자유로움이죠. 예를 들면 우리 황희도 회장님이 네네. 저한테 질문 한 서너 개 딱 주고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전엔 지상파는 미리 가서 무슨 얘기할 건지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구성도 하고 구성물을 막 만드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큰 대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방송인들도 그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네. 저도 유튜브를 작년 1월쯤에 시작해서 네. 유튜브 세계는 진짜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움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이제 자유롭게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무조건 서로 이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서로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랬던 게 작년 네. 11월에 당에 와서 막 이제 방송을 이제 섭외를 해서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전 이제 그냥 질문 간단하게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네. 이제 이 그렇죠.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이 구독 이 시청하시는 분하고 호흡을 맞춰가는 게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다.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 몇 분 몇 초에 뭘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예. 아무래도 기존에 또 언론이 그런 형식으로 완전히 그렇죠, 그 그렇죠. 최전선에서 또 계셨던 분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KBS에서 네. JTBC를 가서 그래도 좀 적응을 잘해서 또 앵커를 JTBC 제가 이직을 하고 네.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7년 넘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자유로운 형식에 제가 잘 적응을 한 거죠. 뭐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말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원고 없이 그렇게 네. 자유롭게 하는 게 저도 편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이제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한 분들을 막 절대 막 깎아내려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네, 네. 그냥 무슨 얘기하든 그냥 내가 평소에 그만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색하고 그렇죠. 네. 이게 또 나의 것이 되어 있어야 그게 쉽게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뻔한 제가 질문지를 사실 사전에 막 별로 이렇게 안 드린 게 거의 없는 게 그냥 언론에 대한 얘기, 네. 그냥 과거에 뭐 사건 반장 얘기 이게 다였어요. 아. 근데도 그냥 흔쾌히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되게 걱정됐던 게 언론에서 24년간 계셨으면 네, 네, 네. 진짜 그 철저하게 그 짜여진 틀과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너무 제가 날로 방송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또 흔쾌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계화 얘기했잖아요. 예. 세계화라는 게 그 경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방송은 원래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경계가 없어. 네. 그 사람의 어떤 얘기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 이제 장벽이 좀 있었죠. 많이 쌓아놔서 그걸 못 넘어가겠는데 네네. 지금 유튜브 채널이 등장하면서는 그 자유로움이 지금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오. 도리인 거죠. 이게 또 되게 네.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 한번 사진을 좀 같이 좀 아, 보면서 그래요? 네.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 사진을 보니까 네네. 저희 또 양정철 원장님, 제가 네. 지금 민주연구원 이사로 또 아, 최근에 그러세요? 아유. 들어가게 됐는데 요즘 또 양정철 원장님 전국을 또 돌아다니시는데 중구성동굴도 최근에 가신 것 같아요. 예. 이때 그 정책 협약실을 좀 맺으신 것 같은데 예. 간략하게 이제 어떤 협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우리나라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 그 공약에 대한 부분들 이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업무 협약을 하고 예. 특히 싱크탱크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중구 지역에 있는 도시 재생에 관련된 정책 사안이 있다고 하면 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또 같이 협의하고 또 보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겠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성동구울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제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련된 서울시 전체의 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조율 부분을 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또 중심을 하겠다. 아. 또 하나는 이 아이 돌봄이라든가 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보육과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예. 공약 이행을 하고 예. 정책 협약과 관련해서 도와주겠다라는 큰 의미를 담고 4월 2일 날 예. 양정철 원장님이 좀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박성준 후보님이 되게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진짜 이게 막 짜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술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되게 잘 또 이해를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딱 그 협약 단순히 맺는다고 이건 보여주긴 거잖아요 원래. 예. 근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걸 또 이제 지역에 계신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급속도로 이 지역에서 적응을 또 하시고 또 이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저는 이런 게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얘기할 창구가 평소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성준 후보님도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저 유튜브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박성준 TV 만든 게 제가 이제 SNS를 앵커할 때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앵커가 어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그 견해를 밝혔을 경우에 부작용도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에게 큰 이미지 타격이 되기 때문에 SNS를 자제를 하고 안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정치 이제 그 입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그런 창구 채널. 특히 이제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좀 유튜브라든가 SNS의 활동 사항을 로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따가 뭐 더 자세히 제가 따로 글도 올리겠지만 박성준 TV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그거라서 구독이 안 돼 있는 건데 저도 구독자입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또 여기 남겨둘게요. 지금 이따 끝날 때 또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하면 또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남겨드리면 클릭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래서 생방 끝날 때 이제 이걸 누르시고 아무튼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자분이 또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진짜 지상욱 후보님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손 이렇게 꼭 잡고 어쨌든 뭐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이제 서로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 개개인의 여러 가지로 이제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 선거라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또 우리 박성준 후보님께서 이 신뢰 주는 정치 그리고 소통의 정치를 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박성준 후보님의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에 되게 신뢰와 소통 요게 저는 그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지역 그 주민분들께서도 좀 주로 와서 어떤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 주민들 만나보시면 지역 현안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이제 사진을 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히 이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가 이제 지상욱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역민들에게 지역민들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다. 세 가지.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과 이념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주당의 기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뚜렷하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충분히 뭐 방송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도 보수 후보라고 하는데 보수의 가치가 뭔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좀 제대로 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배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이 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중구 성동을 아닙니까?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상대 후보는 4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유권자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지역 정치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지역구가 있으니까요. 중구 성동원이 갖고 있는 정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구 성동원은 정치 중심이고 경제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하고 있고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냐라는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이번 유권자분들이 이번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 이념과 철학에 대한 부분, 네. 또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예. 지역을 대표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세 가지를 가지고 네. 유권자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쵸.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분명하게 이제 밝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네네. 느끼는 게, 그러니까 과도한 개인에 대한 비방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이 정치가 좀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필요하지만 예.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삼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네. 딱 네. 지금 핵심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뭐 정치 철학도 특히나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그 여태까지는 그 정치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을 보고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 그 주민들과의 소통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네. 보고, 그 점에서 저는 이 박성준 후보님께서 가장 큰 강점, 네. 이 신뢰와 소통이 그 많이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도 몇 개 한번 좀 보면서 예.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삶의 반장 박성준, 이것도 되게 좀 임팩트 있었어요. 예. 이것 좀 어떻게 고민 좀 많이 하신 건가요? 그 사건만장이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했는데 예, 앞서 예. 뭐 정치와 언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죠. 예. 결국 이제 삶의 모습을 담아야 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울고 웃으면서 현안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풀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삶의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고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거 진짜 삶의 반장, 딱 임팩트,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으로, 이거 되게 저는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 또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까 뭐 교육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예. 이 뭐 보육 돌봄,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이 또 떠오르고 있는 이 이슈, 뭐 그렇죠. 키워드잖아요. 예. 좀 요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이런 같아요. 거죠. 그냥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네. 분들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큰 방향인데 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으면 네. 그 국가가 이제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출산율 저하의 문제인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내몰렸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도 되고 또 하나는 주거 환경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이게 다 얽혀 있는 문제인데 따라서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가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참 되게 좋습니다. 또 이 명품 도시 성동, 요것도 또 되게 임팩트 있습니다. 저는 중구는 이제 경제 중심, 정치 중심이고요. 성동을 옥수 금호 지역인데 이곳 혹시 가보셨어요 요즘에? 제가 성동이 좀 친척이 예전에 살던 곳이라서. 옥수 금호동은 주거 환경이 매우 좋은 지역이고요. 떠오르는 지역이고 또 마용성 뭐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성동을의 옥수 금호 지역이 명품 도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명품 도시가 되려면 주거도 좋아야 되지만 교육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 교육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에 더 이제 덧붙여서 중구 특히 이제 성동을은 한강변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 한강변과 같이 우리가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들이 있듯이 또 체육 공간이라든가 문화가 접목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제 명품이 된다는 거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문화가 접목돼야만 명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구성하겠다 이런 뜻으로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또 되게, 그러니까 또 보이스도 되게 좋으시고 이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 딱딱딱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갖고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들을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중구 성동구에 사는 지인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저는 진짜 이런 분이 또 중구 성동에 가셔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또 중요한 게 그 종로랑 중구 성동 갑이랑 이런 데랑 또 되게 연결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Y축, X축 이론을 제가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어요. Y축은 이제 종로, 중구, 성동을 용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광진을, 네. 왼쪽에는 동작을, 이게 이제 X축이다. X와 Y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Y축에서 형성이 되고 X축에서 만나는 결절점이 이제 중구 성동울이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에서 정말 잘 싸워야만 예. 서울 전체판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만큼 네. 중구 성동울이 저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Y축, X축 이론을 내세운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Y축, X축. 저도 뒤에 좀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저도 예. 용산에 사는 저희 그 본가도 그 다 용산 이쪽이라서 용산도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과 이 X축, Y축 이거 해가지고 예. 뒤에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예. 그 큰 판이 형성되고 하나의 판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제가 Y축, X축 이론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네. 중구 성동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종로는 예전에 이제 정세균 의원이 있었고 예. 또 민주당에 이제 용산은 진영이 있었고 예. 또 광진을은 추미애 의원이 있었고 예. 동작을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중구 성동울만 또 지상욱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을 봤을 때는 야당이 2개를 가지고 가고 있었고 네. 나머지 3 지역은 우리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2개 지역을 반드시 뺏어 와서 예. 완결체를 만들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와. 최근에 제가 또 초안지 한번 또 읽었었어요. 근데 이런 예. 전략적 이런 요충지, 예. 그 제가 옛날에 또 스타크래프트를 했었거든요. 게임 프로게이머였는데. 그럼 훨씬 더.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예. 근데 사실 저도 정치에 크게 관심 안 가졌을 땐 몰랐거든요. 그냥 국회의원 개개인 그냥 300명 이 한 명 한 명 그 지역을 담당한다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비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또 합쳐졌을 때의 시너지와 그렇죠. 이게 또 놓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 했을 때 중간 지역이 막 뻥 뚫렸을 때 이게 끊겨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X축 Y축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 지역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혹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명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 지역을 이 핵심 지역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주위에 많이 계속 알려야겠네요. 이게 또 원팀으로서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되게 핵심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황 회장님이 너무 저를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로 이걸 들으셨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막 딱 이해를 쉽게 하시고 아마 이 X축 Y축 해가지고 주요 지역 또 이렇게 제가 또 추후에 계속 또 공유를 드릴 거고 삶의 반장 박성준 후보님입니다. 삶의 반장이신데 박성준입니다. 박성준이 여기 이렇게 또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그 언론에 대한 사실 그 얘기도 좀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민들이 지금 뭐 검찰 개혁이 또 한때 엄청난 화두였고 지금 뭐 사법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시면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떤 입법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든지 뭐 그냥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또 되면 꼭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런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정치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단 이후에 사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 상당히 뭐 각광받는 나라가 됐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완성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완성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반드시 해서 통일 국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밀어두고 이제 지역에 오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중구 성동울에 왔으니까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구는 소상공인들 제조업하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뭐 조명이든 인쇄든 뭐 공구를 하는 분들이든 봉제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당장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분들 살리는 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책들 또 어떻게 지역 경제 살릴 것인지 명동 요 근래 가보면 사람이 없거든요. 또 동대문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제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반드시 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참 이 명동이 진짜 계속 네. 사람들 막 치이는 곳이었잖아요 원래는. 살롱해요. 참 가슴 이게. 아프죠 가보면. 그 실제로 근데 아까 방금 말씀 네. 주셨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사실 네. 이번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이게 변수로 누구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전 지역을 보더라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졌고 정치 신인들이 사실 이게 나오게 마스크를 쓰고 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환경인데 네. 요즘 좀 선거는 어떻게 선거 운동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네.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달리 또 해석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정치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네. 자신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가동하고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표를 이끌어가는 선거였다고 하면은 네. 주도형이 이제 그 정치인들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전 이제 본선거 이후에 이제 좀 흐름이 바뀌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이 이제는 네. 도대체 누가 나왔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그런 단계에 좀 온 것 같아요. 네, 저의 이제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이제 조금씩 느끼거든요. 제가 그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보니까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이걸 예. 접해서 이제 지역은 누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정치 신인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갖는 모습도 저는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한 11일 시점에 얼마나 만큼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냐에 따라서 정치 판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유권자의 참여도 있다 이렇게 네.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또 위기를 기회로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보시는 예. 정말 그 대표적인 그 상황 같은데 실제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 뭐 어떤 더불어 구독 캠페인이라는 걸 좀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갑작스럽게 이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지방을 좀 이렇게 쭉 돌고 왔거든요.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얘기할 그 장이 없다, 플랫폼이 없다. 근데 유튜브를 사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이걸 지금 홍보하기엔 시간도 없고. 근데 심지어 그 아까 후보님께서도 유튜브를 또 하시긴 하셨지만.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준비 안 된 분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험지에서 맞아요. 게다가 마스크 쓰고 인사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너무 불리하다.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한 건 방금 되게 공감했던 게 이거를 오히려 이제는 그 온라인 전문가들은 그렇죠. 이걸 보고 계신 네. 지지자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오히려 이게 오히려 앞으로의 향후 그 정치권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조직의 몇 명들이 이끌어가서 선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 하나를 주면 포인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발적으로 퍼나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알려주고 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SNS 사항들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서로 검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그냥 유권자 만나서 대면했지만 오히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황희도 회장님이 무슨 질문이든 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무게는 되는구나.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보기 때문에. 그쵸. 그것이 이제 구전이 되고 또 그 내용을 담아서 또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검증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짜임새 그냥 전혀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도 술술 이렇게 나오시고 그걸 또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이제 특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게 하려는 건 좀 간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 근데 이걸 막 쭉 나열하고 막 퍼센트 나오고 뭐 몇십 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담아주시는 것 같아서 특히나 그리고 방금 이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구정동구에 사시는 분들, 지인들한테 혹은 아까도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박성준 후보님의 어떤 진면모를 주위에 막 알려주시면 이게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의 선거가 어떻게 보면 힘의 대결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분위기 선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야 어떤 쪽에 힘이 있고 어떤 쪽에 대세야 막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네. 지금은 유권자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저는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근데 되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요. 저는 네. 그래서 이 4.15 총선이 기존에는 약간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꾼다, 약간 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렇죠. 각자가 네. 다 같이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하는 거라 생각해서 우리 박성주 후보님 그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후보분들을 다 같이 지켜내고 또 계속 알리고 그 주위에도 막 계속 홍보도 하고, 네네. 그게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정치를 또 바꾸는, 정치 지형 그렇죠. 자체를 바꾸는 예. 결정적 순간인 것 같네요. 네. 와 진짜 여러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저희가 네네네.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리면 네네네.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정치가 이제 최선을 선택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불만족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 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 선거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건데,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결 아닙니까? 예. 양당 구도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당도 있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정당이 누구냐? 그걸 보면 참 분명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일하는 정당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예. 그렇다고 야당이 어떤 정당이냐의 모습은 유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더 오늘 보신 분들이 얘기를 더 해주시면 네. 민주당이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와. 막 박성주 의원이 압승하면서 막 박수 치신 분도 계시고, 예. 저는 진짜 그 앞으로도 예. 우리 이 정치권이 되게 신뢰받고, 그럼요. 그리고 진짜 소통하고, 막 그 선거 앞두고 막 투표 앞두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이 신뢰와 소통의 상징이 아마 또 박성준 후보님 되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직접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은 좀 짤막하게 하고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아유, 마음 같아서는 계속 잡고 싶지만 예. 근데 참 저도 이제 방송 올해 24년 했지만 인터뷰죠. 인터뷰어가 우리 황희도 회장님인데 제가 예. 뷰로서 예. 인터뷰어가 잘 이끌어주면 편안한데 굿 인터뷰어입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편안하게 진짜, 예. 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이네요. 예,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예. 궁합이 맞는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합이 잘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네. 같이 이렇게 힐링을 좀 힘을 드리는 그런 하려고 했을 때 제가 힘을 받았어요. 그래요? 저 오늘 힘 많이 받고 갑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박성준 TV 예. 제가 또 추후에 그 사진하고 같이 해서 공유는 드리겠지만 예. 박성준 TV 여러분 제가 링크 한번 더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중구 성동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고 이 당선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선되시고 의원님으로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 중구 성동구 그 사시는 지인분들한테도 요 내용 많이 알려주시고 삶의 반장 박성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